교장의 거꾸로 가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용해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에다가 뭔가를 타먹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설탕을 타먹어 봤다든지 혹은 뭐 우유 같은 액체에다가 뭐 제티 같은 거를 타먹는다든지 요래 본 적이 있을 건데 물에다 뭔가를 타게 되면 녹게 되죠. 그런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녹이는 물질이죠. 물은 물같이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부릅니다. 용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예로 설탕과 같이 물에 녹아야 되는 거, 녹는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매에 녹이는 현상을 우리는 용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녹아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과 용매를 더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용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용해라는 것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 이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요랬던 애가 서로 저어져서 녹이면은 요렇게 골고루 섞이게 되는 거죠. 용질과 용매가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해 전과 후의 질량 차이는 어떨까요? 자, 여기가 용해 전이죠. 이쪽은 용해 후입니다. 서로 질량 차이는 어떨까요? 질량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둘이 섞인 것뿐이지 분자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서 용매 분자, 파란 게 용매 분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죠. 용해 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질 분자도 마찬가지로 세어보면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용해 전후의 질량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용매와 용질을 섞어서 용액을 만들 때 무한정 섞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양의 용매에다가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용질을 더 넣어도 녹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물에다가 초코가루를 타요. 코코아 초코가루를 타는데 욕심이 많아서 가루를 엄청 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넣었을 때는 달고 맛있어. 근데 계속 넣으면 여기 코코아 가루가 녹아요? 안 녹겠죠? 그렇게 안 녹는 상태, 그게 바로 최대로 녹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포화용액입니다. 반면에 불포화용액은 아직 더 녹일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불포화용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녹이는 물질인 용매, 즉 이 경우에 예를 들면 물이 되겠죠. 용매의 양이 똑같은 경우에는 용질의 종류랑 용매의 온도에 따라서 녹일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설탕을 녹이냐, 소금을 녹이냐, 아니면 코코아를 녹이냐, 이런 용질의 종류, 녹아야 되는 녹는 물질인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잘 녹고 잘 안 녹고 이게 있겠죠, 그죠? 그게 다르다는 거죠. 또한 용매의 온도, 즉 여러분들 찬물에 녹이는 게 잘 녹습니까? 뜨거운 물에 녹이는 게 잘 녹습니까? 뜨거운 물에 잘 녹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또 녹는 정도가 다르다. 자, 그래서 용해, 즉 녹이는 일을 하려면은 무엇이 작용하냐, 바로 용매의 종류 그리고 온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용해도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일정한 온도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 다르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도 기준을 줍니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질량을 g으로 비교한 것이 바로 용해도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얼마나 잘 녹일 수 있는가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용해도입니다. 그런데 이 용해도는 용매들에 따라서 용질들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하나면 방금 그 얘기가 다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용해도가 아니고 고체의 용해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체 물질을, 즉 가루 같은 것들을 액체인 물 같은 용매에 녹일 때, 그때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고체의 용해도는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가로축은 온도고요. 세로축은 용해도입니다. 근데 용해도의 단위를 보면 물 100g당 몇 g까지 녹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물 100g. 물 100g에 몇 g까지의 용질을 녹일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래프죠. 보면은
일단 온도가 높아질수록 모두 용해도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프들이 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염화나트륨만 빼고요. 다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은 온도를 높이면 더 잘 녹일 수 있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온도가 60도일 때는 붕산을 대략 한 15g 정도를 녹일 수 있는 건데, 온도가 100도가 되면 붕산이 똑같은 물 100g에 붕산이 거의 뭐 35g 정도가 녹겠네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마다 지금 다 용해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해도가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까지 본 건 고체의 용해도를 말할 때예요. 근데 기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기체의 용해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탄산음료 생각하면 됩니다. 탄산음료. 탄산음료가 바로 탄산가스를 음료, 즉 물에다가 녹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용질이 된 케이스고 물이 용매가 된 케이스죠. 자, 탄산음료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갑게 해야 되죠. 차갑게. 차가울수록 용해가 잘 돼 있습니다. 즉 가스가 나가지 않고 잘 보관돼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압력을 주면 됩니다. 압력. 기체가 이 탄산가스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런데 이걸 도망 못 가게 여기서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으로, 즉 뚜껑을 잘 닫으면 된다. 뚜껑을 닫으면 압력이 세지는 거죠. 뚜껑을 풀면 압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주면 음료수가 더 맛있죠. 그죠?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용해도를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